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소위 카스라 태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 간의 그 약속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점령군이니 해방군이니 하는 그 말씀부터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래에 소위 이재명 대선 후보가 된 직후에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대한민국은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한국을 식민지화했다. 이건 역사를 몰라도 보통 모르는 것이 아니고 무지몽매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왜곡된 역사관일 뿐만 아니라 무식을 만천에 폭로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강복 후에 언제 미국의 식민지였던 때가 있습니까? 언제 미국의 식민지였어요? 상상도 못할 거짓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점령군이니 해방군이니 하는 논쟁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국제법이라고 하는 거, 전쟁이니 평화냐 하는 것을 규정한 국제법이 헤이그 제네바 협약입니다.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외국에 들어가는 군대를 점령군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점령군이라고 해야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이 국제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들은 군대를 점령군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나 중국이나 소련은 아다시피 전쟁을 무슨 계급 해방전쟁, 민족 해방전쟁 또는 조국 해방전쟁이라고 그러고 그 군대를 해방군이라고 그럽니다. 중국도 지금도 중국인민해방군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철저하게 좌파들의 이데올로기적인 선전이고 선동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공산진영에서는 특히 북한에서나 한국 내 좌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미군이 점령군이었기 때문에 그 점령군은 침략군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가더 원수는 전쟁의 미치광이고 침략군의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아다시피 1945년 8월 15일에 강복이 되었을 적에 바로 일주일도 안 돼서 소련군이 북한에 진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주 잔인무도했고 여자들을 겁탈하고 악랄한 만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모든 북한 사람들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모든 시설, 발전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시설을 뜯어서 소련으로 가져갔습니다. 너무 많이 뜯어가서 아무 공장도 안 돌아가니까 중간에 중단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반면에 미군은 약 한 25일, 한 달 이후에 한국에 들어왔어요. 해방될 때는 오키나와쯤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미군은 소련군이 먼저 들어오니까 대응해서 들어온 건데, 만약에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지 않았으면 미군도 아마 진주하지 않고 일본군의 항복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오는 미군은 공식적 국제법에 따라서 점령군이라고 칭하긴 했어도 한국민을 끝까지 보호했습니다. 고아를 돌보기도 하고 교육 지원을 하기도 하고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기도 하고 오랜 기간의 건국을 준비하는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나 이승만 대통령의 토지개혁, 한국의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인 토지개혁을 지원했고 교육혁명을 지원해서 국내 질서나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좌빨운동, 그 당시에는 아주 좌빨운동들이 심했죠. 좌빨운동에 대응해서 국내 질서와 치안을 유지함으로 해서 국가 질서를 정비하고 대한민국이 건국 이후에 질서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미군은 비록 국제법적으로 점령군이지만 한국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고, 소련군은 저희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해방군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서도 해방이 아니라 착취와 아주 잔인무도한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역사가 이렇게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본론인 카스라 태프트 밀약의 성격, 카스라 태프트 밀약의 진실이 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이재명 여당 후보가 미국의 존 오소프라고 하는
조지아 출신 젊은 상원의원이 한국 방문했을 적에 한 말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일본에 한국이 합병된 이유는, 한국이 일본과 합병된 이유는 미국이 카스라 타프트 협약을 통해서 승인했기 때문이고, 결국 나중에는 분단이 된 게, 즉 일본이 분단된 게 아니라 한반도가 분단되어서 6.25 전쟁의 원인이 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실이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단이 된 것이 카스라 타프트 밀약으로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역시 엄청나게 비뚤어지고 왜곡된 역사관입니다. 대통령이 후배라는 작자가 자기 근대 역사도 제대로 모르고 한 발언입니다. 미국이 필리핀의 안전을 보장받는 대가로 일본에 한국을 팔아넘기고 한국을 보호국으로 인정했다.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의 구절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지금 언급해 보겠습니다. 우선 카스라 타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이 공식 명칭이 뭐냐? 이것은 외교관들이 하는 양해각서나 이해각서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이게 양해각서, 영어로 말하면 MOU라고 하는 건데 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일종의 대화록이나 비망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했느냐? 일본 측에서는 카스라 다오로 총리가 했고, 미국 쪽에서는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고 하는 육군 장관이 했습니다. 이 육군 장관은 외국과는 조약이나 협약을 할 책임도 없고 권한도 없습니다. 외국하고 조약하거나 협상하거나 협약할 책임은 국무장관의 고유한 책임이고 권한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지금 매년 가을에 미국하고 한국하고 국방부 장관끼리 한미안보 협의를 합니다. 이 하고 나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이 공동성명을 발표할 때 이 발표하는 책임이 외무부 장관의 이름으로 발표를 합니다. 국방부 장관끼리 회담을 했는데 이것은 국가대의 문서는 반드시 외무부 장관 소관이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미국은 태프트는 육군 장관이에요. 당시에 미국은 국방부 장관이 없고 육군 장관하고 해군 장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육군 장관이나 해군 장관은 그 국무장관이 도저히 아니야. 그래서 이건 조약이나 협약할 권한도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본의 총리하고 태프트 육군 장관이 한 것은 이거는 태프트 장관이 나중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의 개인적 견해다. 이를 전제로 해서 응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행식 자체부터가, 명칭부터가 조약이나 협상이라고 하는 그 비밀리한 밀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럼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이거 역시 제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게 3개항으로 되어 있어요. 영문으로 된 것이 이제 공개가 되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된 것을 제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1항이 필리핀에 관한 논입니다. 태프트는 일본의 러일 전쟁 승리는 필리핀을 향한 공격의 서막일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친러시아적인 미국인들을 언급하는 중 일본은 오직 미국처럼 강력하고 일본의 우호적인 나라가 필리핀을 다스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본이나 미국처럼 강력하고 서로 우호적인, 필리핀의 우호적인 나라가 다스리는 것을 왜 관심을 갖는다? 뭐 양해한다, 이해한다가 아니고 관심을 갖는다 그렇게 했어요. 카스라는 뭐라고 말했느냐? 이를 매우 강하게 인정하면서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서 어떠한 적대적인 이익, 영어로 말하면 어그레시브, 공세적인 이익도 품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필리핀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익이 없다. 뭐 필리핀을 미국한테 맡긴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이 동아시아 전반, 동아시아 평야에 관한 논의가 됩니다. 이 동아시아 평야는 카스라가 이야기할 때 카스라는 동아시아 평화, 이 평화를 영어로 제너럴 피스라고 했어요. 동아시아 평화가 일본 외교의 근본 원칙이며 따라서 이러한 수단은 일본, 미국, 영국이 원만한 합의로 행성되는 것이 최상이며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때 영국하고 일본하고 이때 1차, 2차 영일 동맹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미 이 동아시아에 진출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 평화 문제를 이 3국이 합의해서 한다. 일본의 목적은 영국이 동아시아로 들어왔으니까 미국까지 동아시아로 끌어들여서 3개국이 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한다. 이런 정책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대한제국에 관한 논의입니다. 대한제국은 그러니까 1877년인가 그때 대한제국 명칭으로 되었어요. 그 대한제국에 대한 논의는 뭐라고 말했느냐? 우선 가스라 일본 총리가 러일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대한민국이며 우리 대한제국이 러일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 그랬어요. 러일 전쟁이 1904년 2월 달에 있었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 이거는 고종이 1903년에 러시아에 대해서 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수모가 있기도 하고 하는 아간 파천이라는 사건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종이 1903년에 대한민국 군대를, 대한제국의 군대를 러시아에 파견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또 여름에 중립도 선언을 했어요. 둘 다 되지도 않은 건데, 이게 고종이 이랬다 저랬다 한 거예요. 이게 일본이 엄청나게 의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타당한 결과로는 게 러일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에 대한 타당한 결과로서 대한제국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일본에게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만일 러시아 일본 전쟁이 끝난 뒤에도 대한제국을 내버려 둔다면 대한제국은 반드시 또다시 경솔하게 다른 외국 세력과 조약이나 협정을 맺은 과거의 습관으로 인해서 습관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며 그러므로 러일 전쟁 발발 전과 똑같은 복잡한 국제 문제를 다시 불러일으킬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고려한다면 일본은 대한제국이 전쟁 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가능성과 일본을 또 다시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 끌어들이게 될 그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확실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 태프트 미 육군 장관은 카스라의 견해가 정당하다고 전적으로 수긍했으며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다음과 같은 취지를 언급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자신이 이에 대해서 장담할 수는 있는 권한은 없지만은 일본이 군대를 동원해서 대한제국이 일본의 동의 없이는 외국과의 조약을 맺지 말 것을 요구하는 정도로 대한제국에 대한 종주권, 즉 외교권을 확보하는 것은 러일 전쟁의 타당한 결과이며 동아시아의 영원한 평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또한 태프트도 이 점에 있어서 루즈벨트 대통령도 자신의 개인적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한제국이 자꾸 정책을 이랬다 저랬다 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러일 전쟁이 일어났다. 일본은 이렇게 핑계를 대기 때문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좀 제한하지 않고는 또 이런 장난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이 한국을 다스리는 방법도 되고 한국이 또 너무 정책을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취지도 됩니다. 여하튼 간에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좀 제한하겠다 그런 이야기고 이것은 당연히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겼으니까 당연히 받아내야 될 대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다, 일본에 넘겼다 이런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이고 일본과 미국의 동북아 국익을 상호 존중하고 미국의 필리핀 권익을 존중한 것, 또 일본의 의도는 소련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또는 일본이 협력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고 미국을 아시아로 끌어들여서 소위 영국과 함께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고자 하는 일본의 일방적인 접근이고 일본이 일방적으로 기획했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한국이
이 소위 일방적으로 이 러시아를 지원하거나 외교권을 행사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제 외교상 당연히 기존의 양국의 이해관계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차후에 무슨 평화나 상호 이익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 이런 정도의 소위 사적인 대화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가스라 테프타 양해각서가 어떻게 해서 맺어졌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러일 전쟁이 1904년 2월에 시작해서 끝났으니까 일본이 이겼단 말씀이죠. 영국의 도움으로 이긴 거죠. 그래서 1905년에 5년 8월 10일부터 9월 5일까지 소위 미국의 포스머스에서 강화회의를 하게 돼 있었어요. 일본하고 러시아하고. 여기에는 루즈벨트가 이제 중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포스머스 일본 러시아 이 강화회의를 어떻게 중재할 것이냐, 정보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위 군사적인 것을 좀 아는 태프트 육군 장관을 동아시아에 파견한 거예요. 그래서 태프트 육군 장관이 우선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이것이 7월 27일입니다. 1905년, 그러니까 한여름이죠. 필리핀을 방문하고 돌아가면서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갔을 때 동경에서 이 카스라 일본 총리가 태프트 장관을 붙들고 이제 소위 일본의 의도를 설파하고 미국을 끌어들이는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소위 태프트는 자기의 개인적 견해라는 걸 전제로 해서 대화에 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조약이나 협약이 아니고 소위 서로 간에 대화를 나눈 대화의 비망록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하나의 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한국하고 일본 사이에 이런 일본이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는 혹은 넘기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성립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 그동안의 국제정세의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역사적 해석입니다. 알다시피 일본하고 미국하고 1876년에 2월 달에 강화도에서 이 조약을 맺어요. 병자수호 조약이라고 하고, 또 공식 명칭으로 소위 조일 수호 조규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일본이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앞세워가지고 소위 강압적으로 맺은 조약인데, 이것은 바로 청국으로부터 한국을 끌어내가지고 한국을 일본에 점차적으로 예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방편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보다는 한 15년, 한 약 20년 전이죠. 카스라 테프트 이 회담보다는. 그래서 이 조약에 의해서 소위 청국이 이제 1894년에 또 한 몇 년 후에, 적어도 한 7, 8년 후에 또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또 이겼으니까 청국이 후퇴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대한제국을 청국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그런 작업을 일본이 완성을 한 거죠. 이것이 이 당시에 국제 정세를 보면 또 러시아가 남진을 시작하니까 영국이 일본하고 1차, 2차 영일 동맹을 1902년하고 5년 사이에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본격적으로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해서 일본과 손을 잡았다, 이런 상황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이때 영국이 일본의 조선 진출을 러시아를 저지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닌데 영국은 이미 일본의 조선 진출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조선을 보호령이나 속국을 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상황으로 이제 국제 정세가 증가되는데, 1903년에 이 고종이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은 친러 정책을 표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한반도로 내려오면 대한민국 제국군을 러시아에 파견하겠다, 이런 선언을 했어요. 이것이 1903년이에요. 그러다가 가을에 가서 또 국제적으로 중립선언을 했어요. 중립선언을 했는데 이 중립선언이 국제적으로 지지받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한 거죠. 그러자 바로 94년에 그 다음에 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일본이 승리를 했습니다. 일본이 승리를 하니까 고종이 이제 어떻게 나왔느냐, 바로
일본 성리하는 그달에 일본군이 창덕궁에 주둔하는 걸 허용을 했어요. 일본군이 창덕궁에 주둔하는 걸 허용을 했고, 또 이때 한일 의정서라는 협약을 했어요. 한일 의정서가 뭐냐 하면은, 이건 일단 그 일본군이 조선 전역에, 대한제국 전역에 주둔하는 걸 허용한 거예요. 외국 군대가 대한제국에 전부 주둔하는 거 허용하면 그건 외국 군인의 나라가 되는 거죠. 이미 뭐 속국이나 진배 없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3월 20일에 일본 정권 대사인 이토 히로부미, 나도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통치 감을 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을 아련하고 일본 돈으로 그 당시 30만 엔, 그 당시 우리 돈으로 250억 원, 엄청 큰 돈입니다. 이것을 이 선물을 제공했어요, 고종한테. 이거 일종의 매수금이죠. 고종을 매수했다 이거 보면 되는 거죠. 일본이 돈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본이 한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됐고, 바로 그로부터 1개월 후에 말하자면 포츠마트초에 강화회의가 있고, 그로부터 곧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외교권을 전밀 박탈당하는 그러한 그 조약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잘 살펴보세요. 카스라 테프트가 만나서 대화한 것이 1905년 7월 27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한일 의정서가 생기고 이토 히로부미가 한국에 와가지고 고종을 매수하고 이런 사건이 이미 그 이전에 다 일어나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일본이 이미 한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교권을 지배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일본에 넘기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런 상태가 돼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고 하는 것하고 일본의 한국 영향권 발휘하는 것하고는 서로 맥락이 안 맞는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적 진실을 보면은 이건 카스라 테프트 이 대화록이 이 한국을 일본에 팔아먹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그럼 역사적인 사실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됐느냐. 1924년에 소위 타일러 베넷이라는 사람이 이 국회 도서관에서 그 자료를 열람해가지고 이 논문을 하나 썼어요. 그 커런트 히스토리라는 역사 저널의 논문을 썼는데, 이것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일본과의 밀학,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크릿 팩트라고 그랬어요. 일본과의 밀학. 이렇게 해서 발표하니까 아주 센세이셔널했죠. 미국의 언론, 일본 중에 한 언론도 이 카스라의 신복이 하는 언론사였는데, 이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독립운동가들도, 민족주의자들도 이걸 인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민족주의자들이 한국의 민족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걸 좀 써먹은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시크릿 팩트다, 비밀 협약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미국 학계에서 그렇지 않다 하고 막 들고 일어나니까 이 데넷이라는 이 학자가 다시 1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인 1925년에 이 자기 주장을 전부 철회하고 카스라 테프트 대화를 밀락으로 해석하는 것은 안 된다. 밀락으로 해석하는 걸 거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잘못했다고 사과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1959년에 이 미국의 역사학자인 레이몬 에스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레이몬 에스더스라는 사람이 이것은 다시 완벽한 가짜다. 이게 정리해서 다시 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1968년에 국내 교과서, 저 이원종 씨가 쓴 국내 교과서인데 다시 밀약이라는 말을 쓰고 좌빨들의 소위 그 비판의 미끼를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자익 세력이나 일본 한국의 민족주의자들도 조금 그렇게 했습니다만, 주로 자익 세력들이 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한제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혹은 이 우익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걸 사용한 거죠. 따지고 보면은 이 외교 관계라는 것은 서로 간의 상대국의 입장이나 상대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그런 것을 하면 외교적인 예의가 아니죠. 외교적 예의는 뭐냐? 서로 간의 기존의 이익을 존중한다, 이해한다. 이런 것이 외교적 예의예요. 이 카스라 테프트 대화가 이제 밀약이 아니죠. 대화죠. 대화가 소위 그
외교적인 예의를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그 대화의 목적이 뭐냐? 서로 간에 상대방의 의죽을 파악하고 자국의 이익을 상호 이해하고 그리고 이것은 국제 영내의 지역 내 국제 질서에 원활하게 국제 질서를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도 한국인 학자들이 예를 들면 최덕규 씨, 이우진 씨, 이은순 씨 이런 사람들 논문을 통해서 카스라 테프트의 대화는 미략이 아니고 미국이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거나 넘긴 것도 아니다. 이런 논의를 이미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0년이 된 지금에 와가지고 아직도 좌빨들이 역사적 사실이 아닌 이것을 소위 전혀 역사적 사실과 상관이 없이 미국이 대한제국을 일본에 팔아먹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다. 이렇게 선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미국이 대한제국을 일본에 넘긴 게 아니고 무엇이냐? 관심을 거둔 거예요. 당초에 미국은 한국의 소위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장사꾼들을 좀 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인삼 좋아하는 거 알고 미국에 인삼이 많아요. 인삼을 한국에 팔아먹으려고 당초에 들어가지고 1970년대 중반에 무슨 제네랄 서만호 사건이다. 식민양요다. 이런 게 일어난 거예요. 식민양요 있고 14년 후에 1882년에 미국하고 조선하고 소위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생기고 난생 처음으로 서구국제법에 의해서 조선이 국제법적으로 대등한 근대 국가의 소위 명칭을 받은 거예요. 이때 태극기도 생겼고, 이때 말하자면 미국의 공사관도 설치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10년을 보니까 한국에 전략적 이익이 없다고 말이에요. 상업적 이익도 크지가 않아. 그래서 관심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1950년 1월에 소위 1950년 1월에 애치선 국무장관이 한국 전쟁이 있기 전에 말하자면 5개월 전이죠. 미국의 극동 방위선이 알루산 열도에서 저기 일본으로 해서 필리핀으로 빠졌다. 그러니까 대만하고 한국은 제외되는 거죠. 이 애치선이 선언한 애치선 라인하고 비슷한 성격이죠. 애치선 라인이 뭡니까? 한국을 일종의 버린 거죠. 한국을 방위선언에서 제외한 거죠. 이와 비슷한 입장이라고 보면 돼요.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한반도에 대해서 전략적 이해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관심을 거두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팔아먹인 것이 아니라 관심을 거두어들인 것이다. 따라서 카스라 테프트 소위 대화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것이고 오직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해서 행동은 각자가 자유스럽게 행동하는 것이고 서로 간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협력하고자 하는 그런 개인적 대화에 불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테프트가 해고하는 또 글을 썼어요. 본인은 외국과 조약 체결 건이 없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지시한 적도 없다. 다만 대통령이 자신의 견해에 동의했을 뿐이다. 이렇게 서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좌빨들이 반미 책동을 하는 것을 이것은 선전성동이고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이지 역사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역사적인 사실도 모르고 역사를 왜곡하고 좌빨적으로 한미관계를 혹은 한미동맹관계를 갈등하게 하고 해체하려고 하는 이러한 대통령 후보가 나서서 악랄한 비방을 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